자, 오늘 준비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설날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안규백 국방부 장관님께서 25사단에 방문을 하셨는데요.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하셔가지고 바로 25사단에서 따끈따끈하게 바로 다이렉트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님께서 저렇게 멋있게 카리스마 있게 25사단에서 작전 지휘를 하시면서 멋있게 잘 다녀오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장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 의원이랑 같이 하는데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민주당 의원이 이 성함이 이제 모경종이에요. 모경종 광주광역시 출생이시고요. 지금은 인천에 사시는데 지금 국회의원이십니다. 21대 국회의원이네요. 비례로 되신 건가? 이 사람 비례야? 그래서 아니 학군단 51기시고요. 저보다 2년 후배예요. 저보다 장교 2년 후배시고 재수하셨나 보네. 대학교는 어디시지? 연세대, 그래. 연세대 도고 엄청 공부를 잘하셨군요. 아무튼 학군단 51기신데 이분이랑 같이 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육군 소위를 임명관 하셨고 28사단에서 뭐 소대장도 하셨고 GP장으로도 복무하셨다고 해요. 훌륭하게 구생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5급 시험도 준비했고 뭐하고 해가지고 경기도지사의 청년 비서관도 되기도 하셨고 정치 쪽에 좀 생각이 있으셨나봐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되셔가지고 경기도지사에서 일하던 걸 그만두고 수행비서 그만두고 그다음에 2022년 6월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후에 지금 뭐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서구을로 해가지고 의원이신 것 같아요.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부대표시고 나이도 젊으시네. 근데 이렇게 나이가 좀 있어 저랑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좀 있어 보이긴 하시는데 아무튼 이분이랑 같이 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아니 이 국방부 장관이 우리 당에 떠오르는 의원이라는 워딩 자체가 국방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 정치적 개입과 본연의 국방 임무를 전념하게 하게끔 위해서 지휘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마치 이거를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을 쇼잉을 보여주는 듯이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당에 떠오르는 의원이다 이거를 이제 전부 다 들었다 그래요. 25사단에서. 그래서 보세요. 이게 참 웃긴 게 전부 다 들었다라는 거는 얼마나 임팩트가 있으면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좀 뭔가 오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계엄을 통해서 그게 내란으로 규정짓고 지금 탄핵이 당하고 투표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젊은 친구들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망각하신 건지 아니면 전 국민이 모두 다가 이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거를 당연히 안 입고 깨볼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를 이렇게 경솔하게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냥 민주당의 의원이신데 이분도 GP장을 하셨던 장교 출신이십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라고 이야기했으면 누가 뭘 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당에 떠오르는 의원이다 너도 한마디 해봐라 라는 것은 우리 민주당이라는 거는 이거는 정치적 중립이 당연히 어긋나죠. 만약에 어떤 장군이 아니 제가 지지하는 당의 민주당의 우리 당의 대세 아니십니까? 한마디 해주시죠라고 했다면 그 장군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정치적 중립의 스탠스가 필요한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서 저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아저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다들 피식 거렸겠죠. 캡틴 김상호에 제보해야겠다면서 피식 거렸겠죠. 차라리 이분은 지금 민주당 의원님이신데 GP장을 나오시고 장교 출신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당에 떠오르는 의원이다 너도 한마디 해봐라 라는 식의 이런 워딩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다라고 현장에서 전해집니다. 저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관님 물론 그런 의도로 하신 건 아니겠죠.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어기시려고 하신 건 아니겠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경솔하신 것 같아요. 장관님이 좀 많이 경솔하세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좋은 말 하고 싶은데 마치 자기가 응원을 많이 해가지고 750명이 지원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너무나 거만한 일인 것 같고 애초에 윤석열 정부 때부터 초과근무수당 인정을 많이 해주고 점점 확대되고 있었어요. 지금의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에서도 확대시키고 있었고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탄핵이 안 됐어도 지금 해군들의 수당은 유지가 됐을 거고 크게 변화한 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군인들 처우 개선이 윤석열 정부가 없어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원래 될 거였고 원래 진행되고 있던 거였고 민주당에서도 예산만 반영해주면 되는 거였고 관심이 있었던 거고 무조건 이걸 이재명 정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해냈다는 식으로 자화자찬하면서 그걸 거만 떠는 거는 매우 꼴불견스러운 일이 맞다. 아주
꼴불견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은 하신 건 맞지만 그렇게 거만하게 얘기할 건 아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아닙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지금도 아직 미달인 간부들이 많습니다. 더 많은 확대를 해야 됩니다라고 경솔하지 않고 겸손하고 아주 우리 국민들을 본인들의 구성원이 본인들의 부하인 군인들이 그걸 보고 감명 깊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아주 경솔하고 아주 버릇없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개인 생각을 합니다. 아쉽습니다. 그럼 그런 점에서 장관님, 젊은 애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이게 진짜예요. 젊은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장관님. 젊은 애들은 장관님에 대한 부정적인 네거티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거는 그 젊은 친구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적 행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대고 우리 당의 의원이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중립되지 않은 발언을 하신 건 잘못된 게 맞죠. 자, 다음 내용인데 이거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열심히 한 사람이 바보 되는 상황. 자, 장기 간부 적금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2026년 1월 27일에 뉴스에 나왔어요. 장기 간부 도약 적금. 누가 들어도 이거는 초급 간부가 아니죠? 장기 간부입니다. 누가 들어도. 근데 여기 보면 초급 간부 중 장기 복무로 써있긴 했지만 누가 들어도 장기 간부를 위한, 누가 들어도 중견 간부. 아, 드디어 우리들에게도 처우 개선이 있구나. 초급 간부만 하더니만 드디어 우리들에게도 처우 개선이 있구나라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장기 간부 도약 적금 가이드라고 해서 자세히 보시면 장기 간부가 아니죠. 이건 초급 간부들이죠. 자, 가입 적용 특례가 이거예요. 2025년 12월 1일부로 장기가 된 사람, 그리고 임관시 최소 6년에서 10년 3사 혹은 군장학생은 또 안 됩니다. 간호사관학교, 사관학교 출신들은 이 적금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임관하자마자 소위 때부터 간호사관학교, 삼사관학교,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그다음에 국방 첨단 과학기술 과학장교도 있잖아요. 똘똘한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챙겨준다고 한 건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2026년 임관한 사람들부터예요. 그러니까 2025년에 임관한 친구들은 또 안 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거야. 아니, 중견 간부 챙겨준다 그랬더니만 아니네, 지금 임관한 애들만 지원이 되는 거네? 혹은 지금 하사인 애들만 또 지원해주는 거네? 아니, 얘네들은 단기 복무 장려금도 주고 부사관 장려금, 부사관 뭐 임관 장려금도 주고 초급 간부는 힘들다고 일도 안 시키고, 근데 얘네들 돈 또 줘. 우리는 중견 간부 주는 거 아니었어? 왜 또 초급 간부들만 주는 건데? 라고 중견 간부들이 여기 그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은 국군 재정단에 엄청 악플을 달아놨어요. 왜 또 초급 간부만 주냐? 중견 간부들 챙겨준다고 하더니만 또 중견 간부 이탈을 막는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얘기 들은 건 중견 간부들 이탈이 심하니까 중견 간부들을 잡을 수 있는 비책을 내겠다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이번 정책이 좀 너무 안타깝게도 또 초급 간부를 위한 정책이 나와서 이거는 많은 현역 간부들이 도대체 중견 간부들 도대체 뭘 해주는 건가? 차라리 5년 이상 근무한 간부들만 해주던가, 5년차 이상 간부들만 뭐 3년짜리 적금을 들어주게 한다던가. 그럼 진짜 중견 간부고 장기가 된 사람들 아니야. 혹은 연장을 해서 내가 5년 이상 했다면 7년이면 2년이라도 적금을 들 수 있게 해주면은 그거라도 만족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중견 간부들을 위한 정책일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다시 또 초급 간부들을 위한 정책이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근데 시간이 지나도 초급 간부들을 위한 게 맞아요. 이건 중견 간부는 아닙니다. 중견 간부는 임관 5년 미만을 초급 간부로 하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초급 간부들이죠. 중견 간부가 아니죠. 육군 말고 해병대, 해군 다 통합입니다. 이거는 육해공 다 통합이에요. 그냥 내가 볼 때 임시 방편으로 만든 것 같아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자, 여기서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6년 3월 이전에 장기복무 선발 근무자는 가입할 수 있냐? 안 됩니다. 2025년 12월 이후 장기 복무가 된 사람들은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사관 신부에서 장기 도약 적금을 가입했어요. 장교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은 부사관도 다시 장기가 돼야 돼요. 그럼 두 번 할 수 있는 거야? 부사관으로 장기가 돼서 도약적금 3년 넣고 장교로 가서 도약적금 3년 넣을 수가 있는 건가? 이거는 또 애로하네. 가능하면 재밌겠다. 그러면 이제 부사관으로 가서 학점은행제로 한 다음에, 근데 부사관 장기 되면은 7년이니까 27살일 거 아니에요. 뭐 도전 한번 해보세요. 적금 때문에 한번 그 인생을 걸어보실 분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제 좀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24년 군번 육사는 가입이 불가하고요. 24군번 비출신 3사 학군 학사 1차에 장기된 친구는 안 됩니다. 근데 24군번 비출신의 2차에 장기가 이제 26년도에 들어가요. 그럼 2차에 장기된 사람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차에 가입한 친구들은 내가 1차에 됐다는 이유로 이 1,000만 원의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육사가 아니라 사관학교 출신들입니다. 사관학교 출신들은 24년도 군번들은 가입이 안 되는데, 사관학교가 아닌 비사관학교 출신들은 24군번인데 장기가 2차에 되면 가입이 된다는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임관을 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거잖아. 혹은 누구는 1차에 장기가 돼서 안 되고 누구는 2차에 장기가 돼서 되고. 그럼 도대체 누가 승리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유능해서 1차에 장기된 친구들은 가입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23군번 3차 장기 대상자들도 가입이 되는 거지, 지금 이 논리면. 근데 24년에 임관한 육사 출신이랑 뭐 해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안 되는 거죠.
26년도에 인간한 친구만 해야죠. 군번으로 보세요. 군번으로. 그러니까 어디선가 끊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건 맞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를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좀 더 혜택을 늘리려면 1년 차에 30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올해는 10만 원, 내년에 20만 원, 내후년에 30만 원. 그 30만 원 완성으로 해서 지금 이미 장기가 됐거나 지금 이미 육사 같은 경우는 사관학교 친구들은 인간한 친구도 있으면 걔네들까지 포함을 시키려면 그러니까 어느 혜택은 못 받아. 다 받을 수는 없어. 다 주기는 어려울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차라리 나 같으면 자, 이미 장기가 된 친구들 기준으로 10만 원. 그리고 올해 장기가 되는 친구들은 20만 원. 올해는 10만 원, 내년에 20만 원, 내후년에 30만 원. 점점 밀어내기 식으로 밀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올해 된 사람들 1년 동안 10만 원, 내년에 20만 원, 내후년에 30만 원. 나는 매월 30만 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후배들이 더 늘어나니까 이거 후배들이 늘어나는 건데 이게 나는 못 받고 내 동기는 받으면 열받는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혜택을 좀 더 금액을 줄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의 대상을 늘리고 그 다음에 조금씩 늘려가는 식으로 금액도 늘렸다면 조금 더 이게 대상자가 좀 늘어나서 욕을 좀 덜 먹을 텐데 갑자기 나는 장기가 됐는데 왜 내 동기는 장기가 안 됐고 올해 장기가 되면 걔는 받는 거고 난 못 받아? 이렇게 되면 이제 화가 난다는 거죠. 짜증 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왜 1차에 장기가 돼? 이런 것도 갈라치기를 하나? 열받네. 이렇게 될 수 있죠. 좀 아쉬워요. 차라리 이렇게 금액을 좀 더 분산한 다음에 좀 더 많은 대상자를 주고 올해는 10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20만 원이고 꼭 30만 원 플랜으로 앞으로 가는 친구들은 후배들은 더 많이 받을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누가 반대하겠어. 근데 이게 급하면 체한다고 왜 이런 거를 했냐? 당장 지금 초급 간부들 30만 원 적금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제 언론에다가도 이야기했고 이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병사 200만 원 만들겠다고 억지로 밀어붙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대통령 후보일 때부터 얘기했어요. 병사봉급 200만 원 만들면 장교 부사관 누가 가냐고. 학군 장교 누가 하냐고. 개월수도 18개월인데 부사관 누가 하냐고. 맞잖아. 지금 누가 해. 그래서 안 하잖아. 지금 너무나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그때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결국 이것도 급하게 하면은 체한다는 거죠. 분명히 그 안에서 막 시발시발하고 막 짜증내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 좀 아쉽다. 이왕 주는 거 좀 이렇게 균등하게 좀 나눠서 좀 더 많은 대상자를 줬으면 좋겠는데 누구는 또 받지 못하고 누구는 또 이게 시비가 갈리는 것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많은 중견 간부들이 또 많이 실망했고 자기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받으면 좀 열받죠. 좀 아쉽습니다. 좀 진짜 중견 간부들 10년 차 이상 간부들한테 좀 혜택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습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지금 인간에 있는 상사들 그리고 소령급들이 잘 사는 모습을 봐야 대위들이 장기가 돼서 더 오래 남아서 내가 저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정책을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차라리 저 같으면 저런 돈으로 차라리 가족 수당을 만들어준다던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당 가족 수당을 한 명당 10만 원 이상을 올려준다던가 과거에는 4만 원, 2만 원 나왔는데 한 명당 10만 원으로 가족 수당 만들어주면 그러면 아이 낳는 게 더 좋구나. 아니면은 가족 수당을 진짜 15만 원, 20만 원으로 만들어주면 아이 낳고 결혼하는 게 이득이다. 그러면 이제 군인은 아이 낳으면 정말 오히려 혜택이 많다라는 식으로 그 중견 간부들 혜택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보면서 군인을 하면 결혼도 할 수 있고 집도 해결되고 가족 수당이 나와서 우리 와이프가 일을 하지 않아도 그나마 좀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나마 애들 학원비는 아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결혼해 살고 있는 사람들 형수님들이 우리 하사들 김하사, 김중사 그 소위 중위 대위들한테 이거 군인이랑 결혼하면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가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더 고민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초급 간부 챙기기에만 급급한 이 상황이 너무나 아쉽다. 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급하게 한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초급 간부 처우 개선하겠다, 획기적인 거 하겠다는 식으로 떵떵거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또 급하게 한 거 아닌가. 난 너무나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절이잖아요. 내일부터 명절이 또 시작됩니다. 또 이제 군대 살 명절 또 특집이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냥 넘어가는 부대도 있어요. 그 옛날보다 확실히 많은 부대가 차례 지내기, 군기 술찬 등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확실히 달라졌다. 옛날처럼 지랄 맞은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 상호님 덕분이에요 라고 저한테 DM이 진짜 많이 왔습니다. 정말 우리 부대 이번에 명절에는 거의 출근 안 한다. 거의 지휘관, 지휘자, 소대장, 중대장들만 좀 챙기고 일반 간부들은 쉬게 해줬다. 병사들도 아무것도 안 한다. 핸드폰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좀 뿌듯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디에나 음지가 있다. 그것이 어딘가. 해병대 땡 여단 제가 이거 내용 확인했는데 제 카톡이 너무 장난해서 안 보여드리는데 명절간 중대장 행보관은 출근 시간을 지휘통제실에 보고하고 여단 상황실에서 유지한다. 무슨 말이야? 명절간에 여단장님이 항상 중대장 행보관 언제 출근했냐 언제 퇴근했냐를 항상 띄워놓는답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출근이잖아. 그냥 출근을 시켜. 행복하다고 중대장은 초과근무 주고 만빵 주고 당직을 시키는 게 낫지 않아? 이거 출근이잖아 그냥. 출근을 강제하진 않지만 출퇴근 시간을 지휘통제실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대장 출근한다. 행정관이 맞습니다. 해병대는 중대장 행정관은 휴일에 출근해서 보고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걸 보면서 이럴 거면 그냥 출근을 그냥 시키지. 그 나중에 따로 휴가를 주던가. 아무튼 이런 부대가 있다. 자, 그리고 더 재밌습니다. 이거 육군 땡땡사단은 지휘관 지휘자 중대장 소대장은 병력과 함께 연휴간에 무한 외출을 나가야 됩니다. 아침 8시에 같이 출발하고요. 저녁 9시까지 외출을 나가야 됩니다. 병사들 데리고. 야, 이거는 영외 출근 아니야? 야, 이거 출근이잖아. 이거는 영외 출근이잖아. 그랬더니만 미치겠다고. 차라리 이럴 거면 이건 출근이잖아. 병사들하고 연휴 때 나가서 PC방 가고 놀으라고 하면 그 초과근무 주냐 했더니 당연히 안 주죠. 당연히 초과근무 안 줍니다. 재밌는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제가 그 게시물에 올린 부대는 대회장님이 그 병사들끼리 내보내는 거였어요. 병사들끼리. 간부가 인솔하는 거 말고 병사들끼리 나가는 부대였습니다. 아니, 병사들이 왜 간부가 인솔해야 돼요? 인솔해야 되는 거 아는 사람. 도대체 왜 병사들이 20살이 넘지 않았어? 병사들은 성인이잖아. 그럼 외출을 해봤자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간부들이 같이 꼭 인솔해서 나가야 돼? 그 이유 아는 사람 있어요? 나는 좀 이해가 안 돼. 20살이 넘은 성인들인데 그냥 외박 나갈 사람, 외출 나갈 사람 나가. 핸드폰 있으니까 유지하고 만약 긴급 상황이면 복귀해야 된다. 위수지역 이탈하지 말고 재밌게 놀다 와 하고 내보낸다거나 거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아니면 내보낼 때 뭐 부대 버스로 시내까지 던다 주는 거 오케이. 근데 그게 왜 인솔이 필요하냐고. 외출 나가는데 그냥 나가면 되지. 아니 왜 이걸 인솔을 왜 해? 또 간부가 거기 가가지고 또 돈도 써야 되잖아. 병사들 같이 나가면 돈 안 쓰겠어요? 나는 내가 자의에 의해서 내가 분대원들 데리고 외출 나갔어요. 보고를 드리고. 나 군생활 할 때 외출 한번 나가면 그때 당시 월급이 160만 원이었는데 외출 한번 나가면 30만 원이야. 소대원들이 만 원씩 걷어줬어 나한테. 우리 소대원들이 한 분대당 한 14명 13명 되거든요. 걔네들이 만 원씩 걷어줘. 소대장님 저희가 돈 걷었습니다. 만 원씩 줘. 그거 한 끼면 끝나. 아침 한 끼 먹으면 끝나. 이 새끼들 아침 간식 점심 간식 저녁 삼겹살 먹고 온단 말이야. 그 소대장이 나가면 아침 한 끼 먹으면 끝나. 그 다음부터 다 내 돈이야. 중간에 노래방 가 당구장 가 PC방 가야 돼. 외출 나가면 아침에 일찍 나가서 국밥 먹으면 소주 한 잔 먹고 그리고 PC방 가고 당구장 PC방 노래방 셋 중에 하나 가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간식 하나 먹고 노래방 PC방 당구장 셋 중에 하나 가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그 다음에 노래방 한 번 더 간 다음에 저녁 먹고 복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소대장이 한 번 나가면 30만 넘겠어요. 우리 때는 그랬어. 돈 뒤지게 많이 썼지. 근데 소대원들 데리고 나가는데 어떻게 소대장이 또 가오가 있지. 난 우리 소대 말고도 딴 소대장도 나갔어. 소대장님이 안 가가지고 선임 소대장님 자기 소대원들이랑 안 나간다 그래요. 내가 데리고 나갔다니까. 걔네 안 데리고 나가면 누가 인솔 안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돈 쓰기 싫어가지고 내가 볼 땐 그 선임 소대장이 돈 쓰기 싫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나갔다니까. 선임 소대장님 돈 쓰는 거 좀 그랬어. 좀 돈 쓰는 걸 좀 짜치게 쓰시는 선임이긴 했어. 그 가오가 있지 또. 근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내비둬. 내가 알아서 나가겠죠. 난 도대체 이건 이해가 안 돼. 왜 인솔해야 되는 거고 왜 이렇게 밤늦게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 잠들기 전까지 이렇게 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너무 아쉬워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인솔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뭐 그 정도는 오케이. 근데 그 나머지는 좀 인솔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하고. 이게 일반 우리 육군 부대죠. 설 연휴관, 단결 활동 통제관, 자 e스포츠, 풋살, 족구, 탁구, 제기차기. 야 뭐 동계 올림픽 하냐? 야 니네 동계 올림픽 해? 간부 다 이름 가렸는데 그래도 초과근무는 준답니다. 그래도 초과근무 준대요 저 부대는. 다행이죠. 욕은 들먹습니다. 초과근무는 주는데 거의 뭐 올림픽이야 이 정도면. 부대가 하루도 안 쉬어. e스포츠 뭐 롤을 하든가 뭐 하든가 하겠죠. 뭐 PC방 가서 하든지 뭐 하든지. 물론 병사들은 좋아하겠지. 휴가도 주고 하니까 포상 걸고 하는 거 좋긴 한데 이제는 우리가 좀 내려놓읍시다. 명절이면 그냥 쉬자. 우리 직장에서 명절이라고 뭐 안 하잖아. 우리 직장 명절일 때 어떻게 그냥 명절 끝나고 고향 잘 다녀오고 목요일에 봅시다 하고 격려하고 인사하고 헤어지잖아. 그런 것처럼 군인들도 명절이면 외박 갈 놈들 가고 휴가 갈 놈들 휴가 가고 그렇게 합시다. 이거는 뭐 무슨 올림픽이냐고. 명절만 되면 왜 체육대회를 하려고 그래. 그냥 쉽시다. 그냥 성인 넘은 애들인데 좀 내려놓자. 왜 명절에 왜 꼭 그래야 되는데. 이유가 뭔데. 본인들도 명절에 친척들 모이면 윷놀이 안 하잖아 요즘에.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쉬잖아.
그러지 맙시다 진짜. 왜 그런다는 거야? 왜? 병사들 몸이 편하면 사고 날까봐 그래? 사고 안 나. 이러다가 사고 나. 애들 지들끼리 열심히 하다가 냅두세요.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거를 왜 그러는 거 도대체? 아 참 답답합니다잉. 넘어갈게요. 자 이걸 또 모르시는 분들 있다고요. 아까 또 이것 때문에 카톡방에서 또 떠들었는데. 자 1월 초과 근무 수당이 3월로 미뤄졌고 2월 초과 근무 수당이 4월로 미뤄졌습니다. 3월 수당도 5월로 미뤄지는 거 걱정이 되네요. 아니 이제부터는 뒤로 밀린 거예요. 날짜가 뒤로 밀린 겁니다. 이거 몰랐나봐. 1월달만 3월 해주고 다음부터는 계속 맞춰서 주는 줄 알았나봐 이 사람. 이분 너무 순수한 거 아니야 이 형님? 그 뒤로 다 밀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초과 근무가 한 달이 아니라 이제 한 40일 정도 뒤에 받는 거예요. 근무 끝나고 뒤로 받는 겁니다. 뒤로. 원래 받는 일보다 한 15일, 20일 뒤로 받는 거죠. 우리 때는 20일이었거든. 이걸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지고 채팅방에 밀리는 거로 썼더니만 밀린 게 아니라 날짜가 변경된 거래. 3월 때만 밀린 게 아니라 아니 앞으로 이제 이렇게 뒤에 준다니까요. 앞으로는 무조건. 근데 이게 다른 공무원은 안 그래. 군인만 그래요. 군인하고 군무원만 그래. 그 뉴스에 나왔잖아. 문제가 있다고. 군인 봉급일 20일로 바뀌었어. 우리 때는 10일이었는데 아무튼 아까 채팅방에서 카톡방에서 어떤 사람이 이게 날짜가 밀린 게 아니라 변경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밀린 게 맞지. 이걸 변경됐다라고만 바라보면 이거 뭐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무조건 뭐 그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뭐 정책상 뭐 말같이 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참 밀린 게 맞죠. 세상 그렇게 뭐 다 좋은 말로 표현할 거였으면 사고 났으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안 줄 수도 있지. 조금 날짜가 변경된 거지. 무슨 말 같은 소리야. 누가 봐도 밀린 거지. 날짜가 변경됐다고 무슨 뭐 럭키비키 날짜가 바뀌었잖아. 응? 월급날 초과 근무 수당이 들어오네요. 럭키비키.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밀리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누가 의견을 주셨는데. 자 본론으로 전차부대 근무하는 간부인데요. 겨울이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배터리 방전이 가장 민감하다. K1, E1 전차를 운영하는 부대인데 전차 배터리가 수명을 다해서 부주의로 방전되거나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데 밀폐형 배터리 재고가 0이다. 청구를 넣었지만 계약 및 납품이 안 돼서 바로바로 신품 배터리를 받지 못해서 근처에 있는 부대에다가 배터리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답변이 우리도 없다. 그럼 언제 오냐 물어보면 배터리가 없어서 일반 차량에 들어가는 6TN 배터리로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답을 받았다. 전차 승무원이나 정부를 해주는 정비관들은 3, 4년 전부터 느꼈다. 청구를 넣으면 바로바로 나오던 밀폐형 배터리가 어느 순간부터 계약 납품이 어디선가 꼬여서 납품을 넣어도 바로바로 안 나와서 전차와 전차 간 점프를 걸거나 앞에서 말했듯이 심수도화가 되는 전차에 밀폐형 배터리를 넣어야 하지만 장비는 살려야 하니까 일단은 6TN 배터리를 장착해서 힘들게 장비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심수도화 상황이면은 6TN 배터리는 무게만 잡아먹는 배터리다. 결국 청구 넣은 지 2-3개월 만에 계약 및 납품되어 배터리를 교체하게 된다. 뭐 K200, K22 자주포 부대도 배터리 문제로 공감할 거다. 다음으로 K1, E1, K1, A2 장비의 브레이크 및 포탑을 움직이게 하는 유압류가 부족해서 지금 전군 재고 0으로 전차 유입 라인이 터지면 그 장비는 유압구가 구해질 때까지 그냥 스톱이다. 정비관 선배들께 말을 들으면 유압류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데 이것도 배터리처럼 계약이 안 되거나 꼬여서 외국에서 납품이 안 되는 유압류가 없다.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한다. 지금 전차와 장비차가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가 기동이 불가능한 사태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포방군이 뭐 전차가 최고 7군단 기동률이 기동부대가 어마어마하다니 막 군뽕은 존나 찌었는데 실제로는 당장 기동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배터리도 없고 유압류도 없고.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건 이거 말고도 올해 예산에 제가 공병이잖아요. 동기가 그러는데 정확히 팩트는 아직 확인 못 해봤습니다만 그 숙소 수리비가 지금 없대요. 올해 숙소를 바로바로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아마 간부들이 살고 있는 간부 숙소, 독신자 숙소뿐만 아니라 결혼한 기혼자 숙소들도 만약에 뭐 문제가 생기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수리가 바로바로 불가능하다. 이거 심각하다라고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왔었거든요. 동기가 올해 예산을 배정받은 다음에 뭐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군인 단체보험을 가입을 안 해가지고 군인 단체보험비가 안 돼가지고 병원비가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지금 그거는 제가 지금 그 팩트를 확인하고 있는데 아무튼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날린 것 같습니다. 나도 돈이 없는 것 같아. 지금 확실히 나라가 돈이 없나봐. 자 그리고 여기는 22사단입니다. 지금은 설 연휴 기간입니다. 제설 동숙이라는 게 있대요. 몇 년 전부터 저희 부대는 GOP 및 GP 경계 작전을 돕는 명목하에 제설 동숙이라는 걸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눈의 양이다. 문제는 적설량이 10cm 이상이면 경계 작전을 위해 도움받고 주는 게 뭐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명절 기간 예상 적설량은 기상청 기준
이 월요일은 1cm 이하다. 눈이 적게 와도 동숙을 시키며 10명이 나가서 1.6km 보급로 제설을 2시간 만에 완료합니다. 오죽하면 용사들이 간부한테 와가지고 왜 동숙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일요일부터 전개해서 제설 동숙을 실시합니다. 이번 제설 동숙에서의 또 다른 문제는 동숙 결심을 너무 늦게 알려줬다. 일요일 11시에 한다는 거다. 휴가를 나가지 못하는 동료들을 위해서 부모님 또는 애인이 온다고 해도 오라고 해야 되는지 가라고 해야 되는 건지 참 헷갈린다. 제설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들여보낼 거면 최대한 일찍 들여보내서 준비를 하게 하던가 아니면 질질 끌어서 설 연휴에 약속도 못하게 하고 쉬지도 못하게 하고 결국 저희는 설 연휴 1월화 제설 동숙을 합니다. 3일간. 동숙으로 인한 보상은 용사는 위로휴가 1일, 간부는 이야기가 없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걸 여단에서만 알고 있다. DMZ는 사단장님 승인이나 들어가야 되는데 여단에서는 들어가야 하고 사단에 보고도 안 해주고 결국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여단 참모부에서 남몰라라 할까봐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희 보고 왜 보고 안 하냐 여단에서 들어가라고 하면 보고해야지라고 이야기를 듣고 또 사단장님은 제설 동숙을 진행한지도 모른다. 제설 작전도 중요하지만 명절 기간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희의 시간도 중요한데 윗분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나 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제설 동숙? 이건 또 뭔가요? 제설 동숙? 야 독하다 독해. 그러니까 눈이 오면 언제든지 눈을 쓸어야 되니까 대기시키는 거 아니야. 물론 작전에 이해는 됩니다만 이게 지휘관이 불안하니까 나를 위해 너가 죽어줘, 나를 위해 해줘거든. 잠깐만, 눈이 오면 바로바로 눈 쓸어야 되는데 야 그러면은 너 동숙해줘. 예? 근거도 없이 보상도 없이. 야 그럼 사람을 동숙시키면 되지. 거기서 자. 거기 자다가 눈 오면 눈 뜨고 눈 치워. 그냥 씨야 막무가내. 그냥 막무가내야. 해줘. 동숙해줘. 뭐 근거도 없고 보상도 없고 책임 없는 쾌락이지. 나 불안하니까. 너무나 답답합니다. 물론 작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물론 바로바로 신속한 작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제설 동숙이라. 차라리 그 정도로 눈이 많이 오면 빨리 신속하게 병력들을 위로 올려보낼 수 있는 수단이 없나? 그럴 거면 그냥 사단 병력 다 대기시키지 왜? 눈 오면 바로 동숙하게. 여만화토님도 이빨에 갖다 놓고 여단장님도 그 동숙하지 왜? 눈 오면 눈 쓸게. 조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간부들은 이게 죽어나는 거죠. 누군가의 불안감 때문에 눈도 많이 안 올 거라고 기상청에서 얘기했는데도 퇴근도 안 시키고 동숙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독하지 독한 K군대다. 근데 아까 이 부대 있잖아요. 이 부대 있잖아. 해병대 이 부대. 그 부대가 이런 말을 하더만. 오늘도 역시 독한 K군대라고 카톡방에 썼더만. 오늘도 독한 K군대라고 썼더만. K군대라는 유행어 누가 만들었습니까? 독하다 독해 K군대. 어떤 분이 카톡방에 쓴 거 보고 감격했습니다. 저분 내 구독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